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여름 학기 방학특강, 문법특강을 담당하게 된 송민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너무 지루하게 앞부터 아침부터 오셨다고 들어가지고 저 뒤에 또 소장님이 계시다고 들어서 저는 최대한 간략하게 요점만 찝어서 수업에 대한 특징,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오신 어머님들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중3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시험의 차이점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브로셔를 다 받으셨을 텐데, 예, 브로셔랑 제 교재 중에 일부를 제가 오늘 어떤 어머님들은 칼라 복사를 좀 받으셨을 거고 어떤 어머니들은 흑백을 좀 죄송한데요. 그 칼라 복사던 흑백이던 그 교재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결 혹시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다 계시죠? 자, 그러면 저는 이름은 송민아라고 하고요. 네. 저희 이제 여름방학 동안 5주 동안 문법특강을 할 건데 저랑 총 10회 수업이에요. 주 2회 수업인데 일단 저는 대부분 그 경력이 조금 한 20년 정도 되고요. 그 이전에는 대치동에서 저희 외고생들 주로 담당을 해서 대원외고랑 한영외고 학생들 내신을 주로 담당했었고, 그 자사고에 가고 싶고 전국 단위 자사고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문법하고 독해 강의를 좀 많이 했었고요. 자, 우리가 일단 개요를 보시면 일단 중등 영어랑 고등 영어가 어떻게 다른지 어머니들이 뭐 많은 설명회에서 들으셨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3에서 고1까지 고1 내년에 올라갈 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시험의 체계가 중학교 시험은 절대평가고 고등학교 시험은 상대평가라는 데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분필이 여기 있죠? 강남권의 모 학교에 중3 작년 그 여름방학,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아이들의 1등급 상위 A등급을 받은 아이들의 퍼센테이지를 내봤더니 그러니까 좀 시험이 어려운 학교긴 했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갖고 왔어요. 36.4%가 모두 A등급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애는 중3 때 A등급을 받았으니까 웬만큼 뭐 학원도 막 많이 돌리고 문법도 좀 꽤 하니까 고등학교 가봤자 뭐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A등급이 고등학교로 가면 고등학교 등급이 상대평가잖아요. 자, 1등급 4%, 7%, 12%, 그죠? 4, 7, 12, 자, 18%까지 해서 최고 정말 운이 없으면 중3 때 A등급을 받았다가 고등학교 때 4등급이라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은 충격을 먹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 학원에서 고등학교 내신 두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중간을 보고 지금 기말을 저랑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말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 중3 때 문법 하긴 했니? 그러면 열심히 했다. 안 할 리가 없죠. 서초권의 어머님들이 공부를 안 시켰을 리가 없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을 선생님 들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의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문법은 들었는데요, 선생님. 막상 여기 저희 독해지문 학교 고등학교 부교재 속의 문장 속에서 문법을 찾아내라면 전혀 안 보이고요. 초보정사 분명히 했고 분사구문 많이 했지만 그게 제 머릿속에 확실하게 뭐라고 다가오진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3 때 분명히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과 아이들은 엄청 노력을 해서 영어라는 과목에 투자를 했지만 그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큰 차이점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가면서 운이 없으면, 소위 재수가 없으면 A등급 맞았다가 4등급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현실이다라는 걸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 서초권, 뭐 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던 대치나 강남 서초 비슷하고요. 뭐 시험이 너무나도 변칙적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는데요, 어머니. 변칙적이라는 말은 강남 서초권 친구들이 타 학군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건 사실이에요. 대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고 내신이라는 건 1등부터 저 꼴등까지 1번, 2번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줄을 세운다면 어머니들이나 저나 만약에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시험을 낼 때 쉽게 낼 수는 없겠죠. 쉽게 내서는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정말 이런 문제까지 내셔? 이럴 정도로 극한의 응용과 심화가 들어갑니다.
그 예를 제가 좀 이따 슬라이드 뒤에 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영어를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보면 엄청난 차이를 육안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극한의 응용과 심화. 한 예로 요번 저 세화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그 예를 들면요. 영어 서술형 대부분 다 어려워해요. 거기서 변별이 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 문장의 내용을 의미하는 바를 우리말로 3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영어인데 한국말로 서술해라. 그리고 그 글자 수 안 맞으면 다 틀리고, 혹은 또 그 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국말로 서술하시오라고도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애들은 돌아버리는 거죠. 영어인데 거의 언어 영역에 준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고등학교에서 나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이렇게 등급도 갑자기 상대평가가 되고 변칙적이고 극한의 응용과 심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우리 애는 중3 때까지 학원이란 학원, 뭐 유명한 학원 다 보내봤는데 이래도 안 나오면 어떡해요? 자, 답은 기본기, back to basic이라고 해서 기본기를 중3 때까지, 겨울방학 때까지 쌓아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죠. 좀 까맣게 강조하려고. 자, 여름방학 저랑 하면은 그 5주 10회가 나오고요. 겨울방학은 13주 26회가 나오죠. 그럼 총 36번의 과정을 통해서 고등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안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군분투, 힘들어하고 점수 안 나와서 좌절하고 나 왜 이럴까, 나 사실 또 정시를 바라봐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세화고등학교 같은 자사고 가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우리는 정시를 노린다, 내신은 버린다고 과감한 선택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어찌됐건 우리는 고등영문법을 겨울방학, 이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슬라이드로. 이게 왼쪽이 딱 봐도 중간고사. 요번에 따끈따끈한, 자, 저번 2021년도입니다.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어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딱 봐도 현재형, 과거형, 뭐, when이냐, where냐, who냐, 대시냐 물어보는 단편적인 문제가 나오고, 이 정도의 문제는, 학교 내신 대비를 하면서,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나 제가 대비를 해주고, 문법 문제를 중3 수준의 뭐, 백발백중 같은 문제집도 아시잖아요, 어머니들. 그런 거에, 프린트 추가해서 풀리면 충분히 풉니다. 이거 못 맞추는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서초권 친구들 중에서 웬만큼 공부하는 친구들 다 무난히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저한테 쌤 다 맞았어요, 실수를 하나 틀렸어, 이 정도 나옵니다. 자, 근데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땡땡여고, 이제 강남거 요 근처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어법 문제가 나왔어요. 딱 보셔도 일단 읽기 싫죠. 읽기 싫은데 우리 친구들은 읽어야 되고, 더 대박은 뭐냐면, 자, 밑줄이 이렇게 긴데 어법상 옳은 것으로 짝 띄어진 것을, 이 문제는 좀 착하죠. 이렇게 줬는데 뭐 모두 고르시오, 개수를 안 주고 틀린 부분이 있는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잔인한 문제도 있어요. 어법상 틀린 짝 띄어진 것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넘어가 보면 역시 어법 문제 아까 똑같은 문제고, 오른쪽 보시면요 더 대박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어법상 또는 문맥상 어색한 단어가 4개가 있다. 밑줄이 아무 데도 안 그어져 있어요. 그 4개를 니네가 찾는 것까지도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근데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까지 4점짜리 문제예요.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기는 아예 서술형. 우리말에 대한 서술형 영작을 보고 이 영작 중에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걸 골라라고 하죠. 그러면 이건 문법을 이렇게 관계부사 when, where, why, 관계대명사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공부해서는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게임에서 이기려면 게임의 룰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은, 기본 베이스가 좋은 친구들, 뭐 어렸을 때 영민문화권에서 한 몇 년을 좀 살던 친구들, 감각이 있어서 흐름상 걔네도 자세히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냥 왠지 이게 어색해, 엇걸제해요 하면서 찍는 애들이 좀 그 점수를 맞지,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 1년도 안 남았죠.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죠? 요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기본기를 익혀야 된다고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back to basic이라고 해서 기본기를 익혀야 된다라는 건 이거예요. 문법은 그냥 학교 선생님이 칠판 설명을 막 해요. 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보자면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는 뭐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야. 끝.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라고 문제를 막 풀려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얘가 관계대명사를 배우면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스스로 내 자신 혹은 나가 옆에 친구한테 설명을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고등문법은. 그래서 지금 저희 칼라 목사로 흑백도 계시지만 제 초콜릿 영문법, 제 책 제목이 초콜릿 영문법이고요. 제 책이거든요, 어머니. 이게 이제 얼마 있다가 방학 특강 때 두꺼운 교재로 나올 건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담아왔어요. 요거 있죠, 어머니. 초콜릿 그림이 그려져 있니 물방울 막 튀기는 이 그림 있잖아요. 보시면 제가 관계대명사 파트를 살짝 넣었습니다. 근데 예문 되게 쉽네요, 선생님. 네. 일부러 쉬운 예문 갖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 개념을 애들한테 컨셉을 머릿속에 컨셉슈얼라이즈 해줄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되도록 쉬운 문장을 저는 쓰거든요. 관계대명사라는 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 밑에 그 명사랑 관계 있는 문장을 붙여서 그 문장의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랬을 때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붙이는 거야라는 걸 스텝 1부터 4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 교재 오른쪽 페이지에도 제가 이렇게 스텝 한 장 넘기셔야 되는구나. 한 장 넘기시면 노티스에서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 과정을 자 정확하게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대명사 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아이들이 체득을 하고요. 그럼 이거 무슨 맨날 문제 풀 때마다 이래요? 아니요. 한번 이렇게 개념을 머릿속에 얻고 나면 본인들이 자유자재로 관계대명사절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여담인데 제가 여태까지 가르쳐준 최근에 한 3년 중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게 한영애고 지금 제 학생 지금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요.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그 학생 개인 1대1 과외를 좀 해줬어요. 왜냐면 걔는 영어로 뮤지컬을 해요. 공연을 하고 한영애고 내고 내시는 문학작품까지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고 내신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데 1등급을 맞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왜 과외를 받았냐면 문법이 약한 거예요. 문법이 뭐가 약하냐면 바로 이 관계대명사 있죠. 왜 관계대명사 중에 어머니들도 이제 다 좀 기억을 떠올리시면 우리 다 학교 때 배웠던 거 뭐 오브이치나 인위치나 이거를 뭐 파이드 파이핑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전치사랑 WH랑 같이 다니는 거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문장은 사실 회화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written English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써내야지 학교 서술형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걸 못 쓰니까 저한테 급하게 방학 동안 집중 과외를 받아서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이 개념을 못 이해하니까 당연히 서술형도 안 되고 이런 문법 문제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 정도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친구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태까지 공부를 가르쳐 왔던 분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던 방식 자체에 좀 뭔가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때는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올 현대 영문법인데 스스로 조직화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공부를 한다. 제가 지금 그 교재에 담아놓은 영문법은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학,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에서 전공을 영어학부에 영어학을 전공했거든요. 링구스틱스를 전공하면 신텍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영어학 문법을 배우는데 그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대 영문법입니다. 현대 영문법인데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운데 그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고 얘네가 이제 수능을 대비하고 내신을 대비할 때 얘네한테 필요한 것만 뽑아서 가르치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기존에 배우던 문법은 그럼 그건 문법이 아니에요? 아니요, 문법이죠. 일본식 품사 문법은 분명히 자 이란 나라의 그 특징상 그 전자제품 일본 거 많이 쓰잖아요. 왜 좋아하냐면 걔네들은 끝장나게 하는 게 분류를 되게 잘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분류를 해놔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뭐 도치나 강조나 뭐 이런 강조구문 뭐 부정 그다음에 한정사, 수령사가 나오면 일본 그 품사 문법 기반으로 한 책들은 정말 끝판왕으로 정리를 정말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외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외웁니다. 그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플러스 자 기존 문법에서 한계점으로 많이 맞닥뜨리는 친구들이 이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사용해서 문장 만들기 특히 뭐 오브이치, 인위치 써가지고 너 영작해봐 하면 거의 못합니다. 저희 90% 이상 제대로 하는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한계를 맞닥뜨릴 때 그 해결책이 되는 게 현대 영문법이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전 교재에 차용해서 좀 제대로 배워보자. 이게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어머니. 그런 말들 정말 많이 듣죠. 나 문법을 했는데 저번 시간에 분사구문을 배웠는데 배울 때까지는 다 알았는데 3일 지나니까 기억 속에 희미해지면서 분사구문이 뭐였더라? 그리고 그 분사구문 해당 문제 풀 때는 막 알았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다른 문법 속에서 분사구문이 나오면 못 찾아내는 거죠. 그런 폐해가 반복되면 더 이상 안 되고 제가
제 모토가 논리가 없다면 영어가 아니다인데요. 절대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필요로 하는 문법 내용 가운데 거의 한 90% 정도, 나머지 10%왜 문법적으로 이건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90%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왜 이렇다 설명이 돼야 되고, 따라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건 뭐냐면 무식하게 이유 없이 소울 없이 한마디 우리 말 친구들한테 영혼 없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우리 수학, 그래서 과학이나 수학을 좀 잘하는 이과생 친구들이 이 문법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성향을 보면, 아니면 좀 언어 자체에 관심이 있거나, 절대 그냥 소울 없이 이유 없이 외우는 거 우린 지양한다. 한번 개념을 숙지하고 나면 이해해서 어디에든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법을 우리는 공부하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저는 문법 특강이지만 문법 수업 시간 중에 어휘를 저는 할 거거든요. 어휘는 기본인데 중3까지 고2, 고3 수준의 어휘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보기 위한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될 교육부 지정 어휘가 약 9,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량의 나라에서 정해준 어휘가 있거든요. 그 정도 어휘를 중3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을 한번 돌아놔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힘들어요. 나중에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애들이 지치고, 특히 단어는요. 아이들마다 제가 가르쳐보면 편차가 제일 큰 파트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부는 잘하는데 단어 외우는 게 너무 힘든 친구도 있어요. 단어 외워도 막 100개도 못 외우고 막. 그런데 또 영어 실력은 좀 그래도 단어는 정말 빨리빨리 잘 외우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편차가 커서 이 단어만큼은 중3 안에 나라에서 정해준 교육부 지정 어휘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요. 모의고사. 우리 결국 수능은 독해 모의고사잖아요. 고2, 고3. 고1 거는 쉬워요. 솔직히 지금 친구들도 웬만한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거의 90점 이상 맞을 거고 거의 안 틀리고 쉽다고 할 건데, 문제는 이제 난이도라는 게 고1에서 고2 올라가면서 한번 뛰고요. 고2에서 고3 올라가면서 한번 더 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고2 내지 고3 모의고사에 대한 노출, 익스포저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 1등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문제 많이 푼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 문장을, 독해 지문을 한다는 건, 자, 단락의 인트로, 메인, 서포트를 잘 잡아서, 자, 제대로 된 문장 해석력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키우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할 거 은근히 많죠. 고등학교 1학년 지나가면 벌써 늦어요. 정말 그건 사실입니다. 제 마음,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고1 중반 지나서 이걸 잡으려고 하면 다른 타과목에 치여서 이도저도 안 되게 되고 그냥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게 되는 거죠. 중3 내에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 자, 그래서 자, 제 영문법 책에 대한 간단한 악조막과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자, 무조건 무식한 암기는 지양한다고 했죠. 문장 센텐스 그래머라는 거는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집을 만약에 지으면 벽돌도 필요하고, 그죠? 철근도 콘크리트도 필요하고 다른 뭐 지붕도 필요하잖아요. 그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만 열심히 배울 것이 아니라 그 재료들이 어떤 순서로 조립이 돼서 집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센텐스 그래머고, 이게 사실은 현대 문법인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그러면 애석하게도 그 개화기 이후에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본식 품사문법, 오형식을 필두로 하는 품사문법의 잔재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고, 시중에 있는 거의 97, 8%의 교재는 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나가면 뭐 리딩은 좀 하는데 스피킹 안 되고 뭐 라이팅 정말 안 돼. 그 말이 사실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선교사 들어왔을 때 되게 영어를 잘했대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되게 놀란 게 있는데, 단어의 사전이 우리 그때 개화기 때 사전이 있는데 이 단어 발음을요 한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정말 너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이거 그냥 러브가 아니에요. 그 벌써 우리 선조님들은 이거 읽으시면 love, 정말 원어민 발음에 거의 가깝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 되게 영어를 잘했대요. 선교사들 있을 때. 근데 애석하게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런 딱딱한 품사 문법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고생하게 되고 매번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저는 사실은 이 영문법을 적용시켜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 가지 제가 확신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들어놓으면 적어도
저는 제 좀 프라이드, 제 강사로서의 자신감을 걸고, 그래도 송민아 선생님 수업 들으면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뭔가 좀 있어. 어떤 학생은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대, 엄마한테. 저 여자 뭐 있는 것 같아, 엄마. 나 좀 들어볼래. 해서 사실은 유명한 선생님, 제가 이니셜만 얘기할 거예요. 박모 선생님, 글로, 뭐 땡땡 선생님이랑 제 수업 3개를 동시에 듣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얘가 힘들어 했더니 엄마가 막판에는 좀 정리를 하시고 제 수업을 들으시고 되게 얘가 좋아한다. 뭔가 배운 게 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났을 때 아, 나 5주 들었는데 뭐 배웠는지 모르겠네라는 말이 나오는 건 최악이고요. 아, 그래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문법의 선생님이 어느 정도 조금 보여요라고 하면 저 굿스타트예요. 뭐 여름방학 5주 갔다가 모든 게 끝나진 않습니다. 겨울방학이라는 긴 기간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때 더 많은 걸 해야 되지만 일단 여름방학이라는 10회 수업 동안 충분히 그래도 기본기 중에 가장 굵직한 거는 제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10회 과정이고 수업 진행은 수업은 뭐 거의 비슷하겠지만 매일 저희 집 어머니 저희 브로셔 있죠. 저가 보다 되게 잘 나온 브로셔 있잖아요, 어머니. 제 실물보다 매우 잘 나온 브로셔. 자, 그 참 넘겨주시면 자, 좀 포샵이 많이 돼서.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여름하고 겨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어머니. 이게 왼쪽에 요번 여름 커리큘럼이고 이쪽이 겨울방학 커리큘럼 제가 한 브로셔에 담아놨고요. 자, 이걸 보시면 제가 밑에 여러분 어머니들 그래도 기존 문법하고의 그런 설명 용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밑에 자세하게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요번에 올라갔을 때 거의 학교 내신이나 뭐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문법은 거의 앞부분에 다 제가 배치를 하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겨울방학 때 가면 품사 중에 외워야 할 뭐 강조, 부정, 도치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가정법 같은 걸 겨울방학에 좀 다루게 되고요. 여름방학 때는 수업을 이렇게 10회를 하는데 개념 설명 포인트별로 제가 열심히 합니다. 저는 제 교재를 쓰고 지금 이 교재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여름방학 때 이제 개강하기 전에 완성이 되거든요. 제가 쓴 교재고 칼라판입니다. 시중 교재랑 거의 똑같은 퀄러티로 칼라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제가 드린 샘플에는 없지만 그 뒤에 항상 프랙티스 문제가 있어요. 그 프랙티스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독해 지문 속에서 해당 문법에 해당하는 그 문제를 저희가 만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독해 지문에서 발췌한 프랙티스를 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저 초콜릿 구문 독해는 지금 사실 여름방학 때는 제가 조금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겨울방학 때는 구문 독해까지 갈 시간이 있는데 여름방학 때는 구문 독해보다도 이 프랙티스에도 이거 프랙티스 자체도 독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도를 좀 빨리 빼고 좀 다 가능한 한 좀 많은 걸 전달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휘와 문법에 좀 치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프랙티스를 통해서도 정확한 해석을 하는 연습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리뷰 테스트겠죠. 뭐 모든 선생님들이 리뷰 테스트 보시겠지만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를 배웠다. 그럼 관계대명사가 뭔데? 물어보면 그냥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고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네가 설명해봐 했을 때 본인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서술형 테스트랑 객관식 문제를 섞어서 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문법을 자기가 자신한테 배운 개념을 스스로에게 혹은 남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머니들도 우리 똑같이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관계대명사 뒤에 뭐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 뒤에 완전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게임이다. 자, 그래서 관리는 자, 오더 피드백 제시 관리를 하는데 저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직접 합니다. 1:1 피드백도 그렇고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보강을 신청하면 사전에 신청하면 저랑 따로 보강을 잡고 그 아이들마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강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손 들고 해달라고 하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몰래 톡으로 개인적인 문자나 전화로 보강 신청을 하면 보강을 해주고 있고요. 피드백은 그렇게 진행될 거고 제가 어머니들하고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비고1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애기예요. 제가 봐도. 고1도 애기인데 예비고1 중3도 사실은 어린 아이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부모님과 저와
학생이 3박자 3명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수업을 할 때 느끼는 거지만 제가 A랑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님의 서포트도 되게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 정기적으로 어머니들하고 굉장히 상담과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게 귀찮으시는 분들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전화를 제가 자제하긴 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정기적으로 제가 브리핑이나 리포트 보고를 해드립니다.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요번 여름방학 10회가 짧다면 짧지만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여태까지 기존의 문법을 들어서 뭐가 아주 찜찜하고 문법 수업을 맨날 듣긴 듣는데 뭐가 안 되고 조금 문장이 복잡해지면 힘들고 외워도 그때뿐이고 그게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게밖에 배울 수 없었던 커리큘럼 자체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 약점을 보완해서 풍사 문법에서 중요한 거는 취하되 조금 더 우리가 정식으로 제대로 된 문법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질 거고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10회 동안 고등에서 필요한 필수 영문법 중에 빈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관계대명사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수동태라던가 뭐 이런 것들 수혜일치 부분상 빈출 그 순으로 제가 앞부분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그나마 가장 빈도가 높은 중요한 문법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이어서 겨울방학 때 만약에 제 수업을 듣고 여름에 듣고 겨울에 또 듣는다면 그럼 여름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이 앞부분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좀 스피디하게 중요한 걸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13주 과정에서는 거의 끝까지 고등에서 필요한 모든 영문법을 다 끝낼 거고요. 이 교재는 제 교재는 총 2권입니다. 지금 이제 1권을 여름방학 때 다 끝낼 거고 겨울방학 때는 이제 2권까지 다 끝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저 이제 특강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내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내신 요번에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어머니들 그 친구들이 저랑 지금 내신하는 친구들이 어머니들 그 아이들 이때 작년 중3 이맘때 공부를 안 했던 아이들이 아닙니다. 공부를 안 시키시는 어머님은 없어요. 강남 서초권 어머니들 중에 공부를 더 시키면 시켰지. 근데도 너무너무 고전하는 거 보면 안타깝고 선생님 저 어떡해요. 안 보여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배웠는데 문법에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보장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제 수업을 듣고 나서는 그래도 송민아 선생님 수업은 좀 문법이 뭔가 다르고 좀 이해가 잘 되고 뭔가 제일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 하나는 무릎을 탁 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이 그 정도로 제대로 된 문법을 한번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열심히 할 테니까 어머니도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또 지금 담아왔는데 question answer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공개를 어머니한테 하는데 만약에 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여기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뭐 당장 즉시 답은 못 드리더라도 제가 그날 내에는 바로 연락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수업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 문법 수업이나 뭐 독해, 영어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상담을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일 이럴 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혹시나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